안녕하세요. 인생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했을 때 정말 민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나를 자랑해야 될 것 같고, 저 잘났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겸손하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어필해보세요 라고 판을 깔아주니까 오히려 손이 더 안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자기소개서는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두 번째로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 질문은 어렵지 않죠. 그냥 숫자 하나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상황이 좀 복잡하죠. 철학, 윤리, 기술, 감정, 미래 등등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답도 없죠. 자기소개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없고 써야 될 건 많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좀 막막합니다. 이쯤 되면은 질문이 하나 나올 법도 하죠. 그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나누고 흐름을 만들고 내 이야기를 구조화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가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쓰는 전략이 없다. 글 쓰는 목적이 뚜렷해야 방향을 잡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채용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직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서 필요한 게 전략입니다. 게임을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민속놀이벌인 스타크래프트만 하더라도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고, 보드게임만 하더라도 수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자기소개서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제가 과거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난 분들, 그리고 첨삭 요청 주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흐름을 따릅니다. 단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걸 정리합니다. 내 전공은 무엇인지, 학위는 어디까지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예를 들면 논문을 뭘 썼다거나 특허를 썼다거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뭘 했다 등등등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다 했다면 그 다음으로 직무를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자 인터뷰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합격 자기소개서를 검색한다거나 블로그 후기 같은 거를 찾아보죠. 이렇게 내가 가진 것과 찾은 정보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내서 그걸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출하죠. 하지만 결과는 탈락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 방식의 핵심 전략은 나는 이 직무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입니다. 직무와 나의 경험이 유사함을 강조하는 전략. 그런데요, 만약 누군가 나보다 더 직무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면 나의 경쟁력은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비적인 방식이에요. 혹시 내가 뭘 잘못 썼을까봐,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를 모르겠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글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회사에 어울릴 듯 하지만 어느 회사에도 확신을 주지 못하는 자기소개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써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경험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을 제안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학생은 이렇게 씁니다. 저는 S전자 땡땡 직무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저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도 내겠습니다. 반대로 을이라는 학생은 또 이렇게 씁니다. 저는 S전자 땡땡 직무에서 소자 특성을 개선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A라는 경험을 통해
B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라는 경험을 통해 소자 특성을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서도 소자 특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갑이랑 을 중에서 어떤 자기소개서가 더 튼튼해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순히 이런 걸 했어요 라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매뉴얼님, 아직 현업 경험이 없고 직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일을 꼭 하고 싶다고 하면 면접관이 생각하는 협업 상황과 어긋나서 자소서 통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방향을 잘 맞게 썼다면 붙을 확률은 훨씬 높지 않을까요? 모호하게 작성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본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제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A사의 H장비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중간에 한 면접관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검사 장비 쪽으로는 관심 없으신가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네요. 이거는 제가 표현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다른 직무와도 맞았던 거죠. 그렇게 검사 장비 쪽으로 추가 면접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방향성과 진정성 있는 설명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정답을 찾는 글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 분명할수록 자기소개서는 훨씬 덜 막막해지고 내 자기소개서도 내 이야기도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겁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푸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나를 포장하는 글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점 하나 가져가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전략을 실제 글로 옮기는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의 5가지 기본 규칙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젠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